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치약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내 치약의 3분의 2 정도의 파라벤 같은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해명 자료를 내고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잘못된 자료가 제출돼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시판되고 있는 치약들 정말 믿고 써도 되는지 불안감을 씻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혼동스러운데요. 식약처가 즉각 해명을 했어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 이 해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식약청의 해명은 조금 어설픈 감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국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그 오류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신뢰성을 저하되는 문제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식약청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문성이 어떤 그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약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민간 기구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현재 식약처에서 자문위원장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네요. 예. 근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약 속 발암물질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네네. 먼저 그 파라벤이나 트리클루산 이 두 가지 성분은 일종의 항균제입니다. 즉 이제 균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것을 막거나 자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부제로 쓰이는 거죠. 예. 예, 이런 그 파라벤 같은 게 방부제로 쓰이는 건데 이런 파라벤 같은 어떤 물질들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구강 내에 잔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잔류량이 일정하게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예. 이제 인체 내에서 어떤 청소년기,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 호르몬에 이제 작용을 미쳐서 생리불순이라든가 유방암 같은 경우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호르몬, 즉 이제 고환암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 식약처 해명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라벤은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0.4% 이하, 기준이 없는 미국과 비교해서 가장 엄격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게 독성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해롭지 않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쓰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조건이고요.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거의 쓰지 않는, 특히 치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기준 이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식약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짓말한 걸까요? 아마도 이제 정보가 이제 다른 곳에서 아마 접촉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러한 어떤 치약이라는 것은 의약 예품에, 즉 이제 의약품에 준하는 어떤 물질 제재이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식약청에서 그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의약예품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식약청의 인원, 사람들 어떤 전문성 그런 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2,000여 종이 넘는 그런 치약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해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네네네.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한 2배 정도가 높습니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유럽연합이라는 어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예 엄격하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 일본도 치약은 의약예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파라벤 같은 경우는 0.4% 정도의 어떤 규정, 일본의 경우는 이제 맞습니다. 식약청에서 제시한 자료가요. 일본의 경우는 맞지만 하지만 이런 물질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게 한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내에 누적이 된다면 작은 양이라도 이게, 사람에게 암까지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쓰지 않아도 치약을 만들 수가 있는 모양이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 방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빵 같은 거를 사 먹게 되면 예. 거기에 먹지 말도록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방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치약에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제 섞어 놓게 되는데요. 예. 그런 어떤 소디움 벤조에이트라든가 뭐 크롬바졸, 뭐 소디움 하이드레이트, 세틸피리듐, 우리가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아주 해를 미친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도가 낮는 그러한 방부제가 많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는 그러한 치약을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치약을 만든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어떤 치약들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 특히 파라벤도 부틸파라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큽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치약들은 대부분 다 메틸파라벤이라는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국내 규정은 좀 더 엄격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대체 물질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왜 치약 제조사들은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치약을 한번 만들어내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효 기간을 길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제 파라벤 계통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아니한 생각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해야 될 식약처까지도 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치약이라는 거를 매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 치약을 사용하는 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근 하루에 칫솔질하는 횟수가 2.3회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자료가 되겠죠.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1.4에서 1.6회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월등히서 치약을 칫솔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약을 많이 소비한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치약을 저희가 성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 같은 경우는 삼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입안에 남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 예. 보통 이제 칫솔질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예. 타액에서 이제 묻어나오는 파라벤 성분을 좀 추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보통 7번 내지 8번 정도를 강하게 입을 헹궈내야 비로소 구강 내에 이제 잔류량이 굉장히 미약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쓰실 때에는 구강 내에 치약이 잔류하지 않도록 강하게 한 7, 8번 정도 헹궈내는 것이 이제 생활 습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치약을 쓰려면 여러 번 헹궈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7, 8회 정도, 7, 8번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거보다 좀 적게 한다면서요? 네, 대부분은 보통 3번 내지 4번 정도 헹궈내시고 마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헹궈내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치약들 유통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되죠? 현재 치약의 담당자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보통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긴 기간 동안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마 기업들은 어떤 파라벤 계통의 어떤 강력한 방부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통기한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어떤 측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 예. 입장에서는 파라벤을 쓰지 않으려면 예. 유통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까지만 낮춰준다면 굳이 방부제를 쓰지 않더라도 예. 그 치약의 유통기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현재는 지금 3년인데, 예, 치약의 유통기간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번에 좀 공란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네. 치약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네요. 네네. 제가 2009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어떤 파라벤이라든가 이 방부제가 일종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조 회사에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일정한 회사들은 그걸 받아들였고요. 예. 그리고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말까지 제조의 어떤 이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쓰고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또 받은 바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쓰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랍죠. 그렇군요. 그 약속이 또 잘 지켜지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이 치약 제조사들이 대기업들이 많은데 말이죠. 파라벤 네네. 사용 이렇게 좋지도 않은 거 충분히 대체제도 있는데 이걸 계속 사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치약하지만 치약이 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네네. 그래서 되도록 이 치약을 또 많이 묻혀서 쓰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치약의 어떤 기능이 치아를 밝게 하거나 치질환을 막거나 충치를 유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현대사회의 치약의 개념인데요. 예. 치약은 완두콩 크기보다 작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칫솔질을 하실 때 구석구석 닦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신다면 치약의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완두콩 크기보다도 작게. 네네네. 그리고 충분히 헹구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영도